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울산 지역에서도 죄 없는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이들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 어제 중구 세익골공원에 조성됐는데요. 유가족들은 위령탑 조성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된 보도연맹 사건. 울산 지역에서도 870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 함월산 자락에 세워졌습니다. 위령탑이 만들어지기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세월이나 지나서 겨우 이거 만드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진즉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이제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가족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위령탑 조성을 누구보다 반긴 것은 희생자 유가족들.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7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위령탑이 조성되자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위령탑도 건립이 되고 우리 지역도 또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밝혀지지 않는 희생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 2기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밝혀주시리라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명예를 회복한 울산 지역 희생자는 모두 412명. 그러나 아직까지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은 희생자는 4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추가 조사로 이들에 대한 진실 규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저희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6.25 전쟁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가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년 만에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나머지 400여 명에 대한 진실도 규명돼 위령탑의 빈자리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협력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 현대차 공장 대부분이 어제 오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가동을 중단한 공장은 3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장이며 현재 가동 중인 3공장도 부품 수급 여부에 따라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생산 중단 사태는 현대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벌어졌으며 방역당국의 방역 조치에 따라 공장 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9일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과 교직원 378명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 1학년과 2학년 학생 각각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학생 138명을 귀가 조치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울산시 교육청이 조기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돌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전면 등교 수업에 대한 전 학교장 영상회의를 열고 이후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등교 수업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난 7일부터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춰지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내 밀집도를 등교 인원 3분의 2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송 시장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 종합병원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의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컴플렉스 조성과
고자장 자석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미래차 부품 기술 전환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그룹과 효성그룹이 9월 중에 수소기업 협의체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들 4개 그룹은 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기아기술연구소에서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기업 협의체는 CEO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총회와 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오는 9월 중에 최고 경영자 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울산 앞바다의 부의식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들이 일부 어업인들에게 70억 원의 상생기금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어업인들이 대상자 선정과 금액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논란이 일자 해경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조사하는 장비인 라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로 현재 울산 앞바다에는 이 라이다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 5곳은 라이다 설치 찬성 조건으로 11개 어민단체에 70억 원을 상생기금으로 내놨습니다. 문제는 11개 단체에 속하지 못한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수혜자를 선정하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상생기금이 나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6천만 원씩 7천만 원씩 받고 어떤 누구는 1,500만 원, 이걸 과연 누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해경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상생기금을 받은 11개 단체에 자금을 집행한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경은 상생기금 분배 과정에서 횡령 의혹 등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생기금을 받은 단체들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소속된 대책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해경을 직접 항의 방문했습니다. 대책위 내규에 따라 소속단체 어민 300여 명에게 공평하게 기금을 나눴다는 겁니다. 단체 협의를 할 때는 밤은 15일을 나누면은 N앱으로 일을 해가지고 단체에 다 공동으로 분배를 하겠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쪽 저쪽 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책위는 라이다 설치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까지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보상금을 두고 둘로 갈라진 어민들 간의 갈등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의회 여야가 7대 의회 4년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시의회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당시 의원들이 자리 싸움이나 하는 듯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시는 시민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판단과 여야가 갈등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민들을 힘들게 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근 의총을 열어 김종섭 의원을 4년차 예결위원장에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열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자치경찰위원 추천 독식을 규탄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는 취지로 관련 법안을 심사했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독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경찰력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위원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정치적인 편향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금이라도 입법 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 추천으로 가닥을 잡고 위원 추천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질식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고려아연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에서 2016년 황산 유출로 2명이 숨진 이후 5년간 10명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며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과 하급 관리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고려하연 법인과 대표이사 등 11명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중학교와 울산여자중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뀝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노옥희 교육감 명의로 2022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설명회를 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설명회는 오는 14일 울산여중, 18일에는 울산중 일정으로 열립니다. 현재 울산의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율은 약 80%로 시교육청은 큰 틀에서 전체 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동천 컨벤션 웨딩홀 사업자가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동천 컨벤션 웨딩홀 운영자인 성우산업개발이 최근 운영권 포기 의사를 시설공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우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연 임대료 51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예식 수요가 줄면서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임대료 부담 때문에 3년 만에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설공단은 오는 11일까지 새 사업자를 구하는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은 해풍을 맞고 자라난 토마토로도 유명합니다. 이 토마토는 5월 말에서 7월까지 딱 2달간 맛볼 수 있는데 현지에서만 판매하다 보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 일출만큼이나 유명한 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토마토입니다. 비옥한 토질에 수정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까지 더해져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염분이 들어가면 당도가 토마토 올라갑니다. 낮밤 온도 차가 있고 일조량이 여기는 큰 산이 없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또 해풍까지 이래 맞아가지고 맛이 새콤달콤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토마토는 모양도 좋고 빛깔도 곱습니다. 이 일대 18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연간 2,700여 톤. 당일 수확한 토마토는 도매시장 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모두 판매되는데 간절곶 토마토를 만날 수 있는 건 1년 중 딱 2달뿐입니다. 한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월 말에서 7월 말까지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완숙 토마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날 생산한 걸 그날 소모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다른 데 그 토마토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 때문에 간절곶에 왔다가 토마토 맛에 반해 다시 찾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닷바람하고 뭐 땅이 좋은가 연치 나는 게 다 맛있어요. 당도도 다른 것보다 있고 약간 짭짤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맛있어요. 해안가 특유의 날씨와 친환경 농법으로 탄생한 간절곶 토마토가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공고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 개발 사업은 사업비 5,257억 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KTX 울산역 역세권 일대 88만 3천여 제곱미터에 마이스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구는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입지해 있어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과 국제회의,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복합 환승센터와 연구개발 중심의 유니스트, 하이테크밸리 산단과 연계할 수 있어 비즈니스 지원의 최적지가 될 전망입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은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에 대한 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경영 안정자금 신청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울산시가 2.5%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재단은 협약은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에서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거나 점심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살 원생 13명에게 모두 131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으며 원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관내 4개 어촌계 연안해역에 어린 해삼 16만 4,3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날 방류한 어린 해삼은 수산 종자업체에서 생산된 무게 1에서 7g에 달하는 종자로 전염병 검사를 마쳤습니다. 울주군은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이번 해삼 종자의 방류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하는 새로운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김건태 교수팀은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수소와 공업용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메탄 건식계질 반응용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촉매는 삼상합금 나노입자가 촉매 표면에 도단한 형태로 합금 나노입자에 금속 원소 3개가 섞여 있어 기존 촉매보다 메탄분의 반응을 더 잘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학술지인 안개반테 케미에 5월 7일자로 공개돼 정식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섭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울산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울산시 교육청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노조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9차 실무 협의를 열고 2021 단체 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연대회의 요구대로 교섭 운영에 본 교섭과 실무 교섭, 직종 교섭을 분리해 명시하고 실무 직종별 교섭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시교육청이 제시한 원테이블에서 교섭하되 직종 공통이나 직종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연대회의와 시교육청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